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포츠 상해 예방 처치 8번째 강의로서 9강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이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 경련은 스포츠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육이 강하게 수축된 상태로서 손, 목, 대퇴부와 하퇴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통을 일으키게 되고 근육 경련의 원인은 과다한 발한, 고온 다습한 곳에서 운동을 했을 경우 염분 결핍, 과로, 기온이 급히 변했을 때 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의 부족, 테이핑을 너무 강하게 감았을 때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스포츠 선수들이 과로와 누적된 어떤 그런 훈련 강도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로 이제 테이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게 근육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테이핑도 풀었다가 감았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처치 방법으로서 환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따뜻하게 하고 온연료법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게 주무르거나 두들기지 말고 두들기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심한 경련과 근수축 시에는 부착 부위와 기시 부위의 단열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발끝을 잡고 서서히 움직이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수영이나 스포츠 시합에서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도록 해야만 됩니다. 근육 경련이 습관적으로 일어날 때는 칼슘과 비타민 B1을 많이 섭취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열사병으로서 고온에 의한 어떤 질병들이 혹은 상해로 이어지는 것들이 열사병, 일사병 혹은 열경련 이러한 것들이 열탈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열사병은 고온에 의해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마비되어 발생을 하며 체내 수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땀도 매우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땀이 없어지면 자체적인 체온 조절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체온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을 통해서 땀을 배출을 할 때 몸의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체온을 내려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땀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온이 우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 뇌, 심장, 신장 등 주요 생명 유지 장기의 기능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경련 혹은 의식 소실 등으로 이어져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온 손상이 가장 심각한 형태인 열사병의 증상을 신속히 인지하고 즉시 적절한 처치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운동 시의 체온의 변화는 시상 하부의 온도 조절 중추를 통해서 하수체에 작용하여 여기에 관련된 호르몬을 유출시키는데 유출된 호르몬은 그 표적기관의 갑산성 자극 호르몬 및 부신 호르몬을 방출시켜 혈관 수축과 조직의 열 생산을 정대 혹은 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사병은 이와 같이 체온 조절 기구의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게 되며 열사병은 위험한 스포츠 장애로서 신속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고온에 의해 발생하는 열사병은 세 종류로 분류를 해서 열경련, 열피료, 열사병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체는 항상성이라고 있습니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체 항상성 혹은 또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몸의 체온이 상승했을 때 그 체온을 식혀주고 내려주는 역할로서 땀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사병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경련이 있는데, 열경련은 발한에 의하여 염분의 상실로 인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열피로란 대량의 발한으로 인해서 탈수증 쇼크를 일으키는 것이고, 열사병은 체열 생성과 열 방산의 균형을 잃게 되면 심하게 열이 나는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서는 두통과 구토, 어지럽거나 정신 착란 상태 등의 의식장애, 피부가 뜨거워지고 건조해집니다. 열사병의 원인으로는 고온 다습한 곳에서의 훈련에 적응되어 있지 않을 때, 혹은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비만자, 흥분제나 정신안정제 등의 약제를 사용했을 때,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참고 운동을 계속할 때, 땀복 착용 후 운동했을 때 등의 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체급을 다루는 스포츠 경기에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땀복 같은 경우를 착용을 하고 사우나탕 같은 경우를 들어가는데, 운동선수는 체중 관리 유지를 위해서 몸의 체온이 상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참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지속이 되면은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들이니 참고하여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사병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체온, 심한 경우 섭씨 40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건조하고 뜨거운 붉은색 피부를 띠게 되고, 점차적으로 의식이 나빠지며 약하고 빠른 그 맥박이 뛰게 됩니다. 또는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죠. 응급처치 방법으로서는 그늘진 곳에서 옆으로 눕히고 열을 식히고 물을 섭취시키고 차가운 물로 몸에 조금씩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두통과 같은 증세가 계속되거나 의식장애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열사병의 예방법으로서는 한여름 특히 기온이 섭씨 32도 그리고 습도 90도 이상일 경우는 오후 외세의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합니다. 보통 열사병에 관련해 가지고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고온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의 대표적인 응급처치가 몸을 식혀주고 수분을 섭취하였을 때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경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고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하는, 또는 열경련으로 인해서 근육 경련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펴주고 부드럽게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또는 이제 여기서 또 열탈진이라고 있는데, 열탈진은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고 부채나 선풍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동시에 또 젖은 타올 같은 걸로 열을 증발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환자가 이제 의식이 있다 하면은 적은 양의 좀 차가운 물을 섭취시키고, 그런데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없으면 열사병이 의심되므로 119나 전문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1차적으로 119에 도움을 먼저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열경련 응급 환자를 처치하는 방법으로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거나 부채나 선풍기 같은 거로 시원하게 해주면서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하고 젖은 수건이나 타올로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정발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나 스포츠 드링크 같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시켜주고 염분은 소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은 식염을 섭취할 필요 없이 시원한 보리차로서도 충분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 가지 어떤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땀을 통해서 체온을 내려주기 위해서 땀이 배출되는데 땀을 통해서 염분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식염도 같이 이렇게 섭취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복장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수분이 잘 통하지 않는 복장은 가급적 피해야 될 것입니다. 구토증세나 두통, 근육경련 등이 일어나면 즉시 운동을 중지시키고 그늘에서 쉬게 하고 몸을 식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쇼크로서 쇼크는 생명체에 강렬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체가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급성 순환부전에 의한 전신 조직의 산소 결핍을 주요 원인으로 하는 증후군을 말하는데 쇼크의 분류로서는 신경성 쇼크, 출혈 및 탈수 쇼크, 심장성 쇼크 등이 있습니다. 쇼크의 준비 상태로서 먼저 자각 증상이 있는데 어지럽거나 사지에 냉감을 느끼고 식은땀이 나고 눈빛이 흐려지고 허탈감과 무욕 상태에 빠지며 선하품이 나게 됩니다. 특히 고지대나 이런 갔을 때 고산병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데 고산병이 왔을 때 뇌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하품이 자주 나오게 되고 선하품이 나오면서 두통 증상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어지럽거나 여러 가지 어떤 식은땀이 나거나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쇼크의 자각 증상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각 증상인데 타각 증상은 안면이 창백하고 맥박이 미약하며 반사신경이 둔해지고 호흡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쇼크의 임상 소견 검사는 혈압이 저하되고 맥박이 감소를 하게 되고 체온이 저하되고 소변 향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쇼크의 분류로서 신경성 쇼크는 외상이나 골절에 의한 심한 통증, 복부나 고환의 타박, 공포, 담석 발작 등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혈관 운동 신경이 자극되어서 말초 혈관 저항의 저하와 혈압의 저하가 일어나지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두 번째로서 출혈성 및 탈수 쇼크는 외상에 의한 출혈, 소화관 출혈, 대동맥 파열에 의한 심한 출혈, 심한 구토나 설사, 심한 발한으로 인해서 체내의 수분이 대량으로 상실되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순환 혈액량의 또는 순환 혈액량의 감소와 심박출량의 저하, 소화관 점막의 괴사, 간 기능의 저하, 급성 심부전, 정맥 환류의 저하, 말초혈관 장애로 인한 혈압이 40mm 이하로 저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장성 쇼크인데 심장성 쇼크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증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심박출량의 저하로 인해서 수축기 혈압이 90mm 이하로 떨어지며 식은땀이 흘리거나 의식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장에 혈액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있는데 그 관상동맥의 혈관이 좁혀지거나 막혀 있을 때 이러한 어떤 심장성 쇼크가 오며 그 다음 단계로 심장에 괴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심정지 혹은 일상적으로 오는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심장성 쇼크 이후에 심정지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크의 진단으로서 체온, 혈압, 심전도의 혈압 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쇼크의 응급처치 및 치료로서는 출혈성 쇼크는 안미 창백해지므로 이때에는 머리를 낮게 하고 하태부를 높게 하여 안정을 취하게 되는 방법인데, 머리를 낮게 한다는 것은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낮게 해서 뇌 쪽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 결핍이 있으므로 산소를 충분히 흡입시켜야 될 것이고,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가슴에 옷을 열어서 편안하게 하고 통증이나 고통이 있을 때는 가능한 통증이나 고통을 경감시키고 환자 본인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쇼크의 치료적인 수단은 출혈성 쇼크는 수혈을 해서 순환 혈액량을 회복시키고 급성 순환 부전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 투여도 유효합니다. 다음은 뇌진탕으로서 머리 및 척추 손상은 뼈 손상과 더불어서 뇌조직, 척수 등의 신경계 손상도 수반하는데, 머리 및 척추 손상 환자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해야만 부상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부상은 뇌 손상을 또한 동반할 수 있는데, 뇌 혈관이 찢어져 혈액이 두개골 속에 고이면 두개각 내에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두개각 내의 압력이 상승하여 뇌 조직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령의 나이 드신 분들이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출혈로 인한 혈액의 고임 증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혈관성 치매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치료와 어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두개각 내 출혈 속도는 환자마다 달라서 경우에 따라서 뇌 손상이 수일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개각 내 출혈은 뇌 조직에 영향을 미쳐 의식장애를 유발합니다. 머리 손상 초기에 의식장애가 나타나면 심한 손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뇌진탕은 의식장애 등을 수반한 두부 손상을 말하며, 가벼운 증상은 머리가 멍하다든가 귀가 윙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했던 말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또는 발자국 소리가 따라오는 듯하고 고막 파열 증세와 비슷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진탕의 증상을 네 종류로 분류를 하면 연부 조직의 손상, 두개골절, 두개내 혈종, 뇌실질의 손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심한 머리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거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키보다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 자동차 추락사고, 원인은 모르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환자, 자동차 사고 등을 통해서 머리나 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을 정도의 사고, 그리고 총상과 같이 머리나 몸을 꿰뚫는 어떤 그런 부상,
안전벨트를 안 한 상태로 자동차 사고에서 입은 부상 또는 오토바이 사고, 산업장 사고 등에서 헬멧이 부서질 정도의 사고 뭐 이러한 것들이 볼 수 있고 응급처치로서는 머리 손상은 치명적인 응급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심한 손상은 환자의 호흡조차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한 머리 손상 환자는 호흡기, 순환기 등의 처치를 함께 해야만이 될 것이고 머리 손상 환자는 처치를 하면서 구조대원에게 요청을 해서 구조대원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혹시 호흡의 중단까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열기를 항상 유지를 시켜 놓아야 됩니다. 호흡과 의식 상태를 잘 관찰해야 되며 외부 출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요나 가벼운 옷 같은 것으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 손상의 증상으로서 의식 상태의 변화, 머리, 목 등의 심한 통증이나 눌리는 통증, 사지의 일부를 움직일 수가 없거나 머리에 비정상적인 혹이나 함몰이 발생할 수 있고 코나 귀로 혈액이나 체액이 유출될 수 있으며 머리, 목 등에 심한 출혈이나 경련, 간질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호흡 곤란이나 시력 상실, 메스꺼움 또는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균형 감각의 소실, 머리, 특히 눈이나 귀 부분에 심한 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식장애가 없을 때 혹은 의식장애가 가볍게 있을 때 또는 완전히 의식이 없을 때로 구분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의식장애가 없을 때에는 조용히 옆으로 눕히고 관찰하며 타박 부위를 얼음으로 냉각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뇌출혈이 심해지면 의식장애를 일으키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두부 타박을 반복하게 되면 두 개의 출혈을 일으켜서 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생길 정도의 혹이 생길 정도의 타박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장애가 가볍게 있을 때의 증상으로서 손상 시에 의식이 없다가도 또는 몇 분이 지난 후에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손상 시에 그 상황을 확실히 기억하고 잊지 못할 때는 뇌진탕으로 관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로서 환자에게 물을 뿌려주거나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거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이 없을 때의 증상은 손상 후에 의식이 전혀 없게 되고 마치 자는 사람처럼 코를 골거나 호흡이 불규칙하게 되고 전신 아니면 반신의 어떤 경련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응급처치로서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해야 되며 두부를 녹게 하고 가능한 동요를 방지하며 출혈이 있을 때는 지혈 처리를 하고 그 부위를 냉찜질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는 그리고 신속히 119나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 환자가 발견한 당시에 머리 자세를 우리가 이제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개가 보면은 골절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면은 환자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고요. 환자의 머리가 심하게 이제 꺾여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고 머리를 움직일 때 환자가 심한 통증을 또 호소할 때 역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져 심한 근육 경련이나 근육 통증을 호소하고 있을 때 그리고 머리를 일직선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움직일 때 본인이 본능적으로 심한 저항이 느껴질 때 이럴 때는 환자의 손상 부위나 그 어떤 그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머리 손상의 환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천천히 숨을 쉬게 하면서 전문구조대의 구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또 출혈이 있을 때 압박법을 통해서 지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직접 압박법으로 지혈을 해야 되지만 특히 뇌의 혈액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동맥, 목동맥을 모두 압박하지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손상 예방법으로서 주로 자동차를 탈 때 우리가 안전벨트를 꼭 착용을 한다든지 오토바이를 타거나 산업 현장에서 헬멧이나 보호구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뇌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생각과 주의를 꼭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